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아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연세대 대학원 입시 때 입시 청탁을 했다. 뭐 이런 정황이 사실은 7월 달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약간 드러났었는데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그 진술이 엊그제 재판에서도 또 이때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입니다. 거기에서 또 이번에는 녹취록과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잘 아는 사람이죠. 서울대 신모 교수한테 전화를 한 이 통화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가 된 것인데 2017년 10월 22일입니다. 아마 이때 정경심 교수 아들 이 사람이 서울대 대학원도 시험을 본 모양인데 그 대학원에서 이 신 교수가 면접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거기에 이제 합격을 하지 못한 모양이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했으냐면 연세대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외교학과와 그러니까 정치외교학과겠죠. 외교학과와 국제대학원에 동시에 볼까 싶다. 이러면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신 교수는 이때 거의 뭐 대학 졸업 후 거의 처음 전화 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 교수가 그러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게 녹취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지 뭐 그러면서 이게 아주 구체적인 이런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자 이거 입시 청탁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정경심 교수가 법정에서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뭐 이거 결정적으로 불리한 장면들이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신 교수가 정경심 교수한테 연세대 교수 두 명의 이름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론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조국 교수 아들이라는 걸 결국은 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할까 말까? 그게 약간 변수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국과 정경심 교수 부부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연세대 교수한테 얘기하고서 청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숨기고서 청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정경심 교수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검찰이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걸 이제 쭉 해가면서 사실은 2017년 11월 달에 이 아들 조 씨가 와인을 사들고 이 신 교수 집에 찾아갔다 뭐 이런 거 이제 문자 메시지가 또 있다는데 그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서 이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부부 아들한테 그걸 들이밀면서 질문을 했더니 이 정경심 교수 아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모자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법정에서 드러나니까 둘 다 답변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이게 이제 뭐 자기 재판은 아니지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불리한 장면이다. 이런 얘기고요. 7월 23일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우리 아들 군대 끌려가게 생겼다 하면서 신 교수한테 부탁을 한 정황이 나왔었죠. 그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가족들 간의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누구야? 뭐 자기 아들 얘기하는데 축하해. 고대 합격. 뭐 이래서 연세대, 고려대 두 군데에 다 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인데 이걸 보면 입시 청탁이 여기저기 이루어졌고 아들 문제, 딸 문제 뭐 가리지 않고 입시 청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대학 문제는 뭐 표창장을 위조하고 그다음에 뭐 논문을 뭐 제1저자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품앗이 해가면서 서로 아들, 딸을 챙겨주는 모습 이거 전형적인 입시 비리죠.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뭐 다 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뿐만 아니고 대학원 입시에서도 또 다 이리저리 청탁하고 누구 아는 교수한테 청탁해서 거기에 부탁을 해서 이게 뭐 부탁한 것이 결정적으로 합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의 청탁이 난무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검찰개혁 이전에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바로 조국 정경심 부부의 아들과 딸,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질서 이런 걸 무너뜨린 거는 뭐 물론이고, 그뿐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교육계가 이렇게 썩었는가 하는 문제, 결국은 자기들 자식들을 꼭 뭐 당국대 장영표 교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장영표 교수도 자기 아들의 친구인 딸, 이 딸을 자기 그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만들어줬고요. 그것도 뭐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대신 자기 아들은 또 그 사람의 아버지인 조국 교수가 서울대 교수 공익인권법센터에 있을 때 거기서 또 인턴을 딱 하루 무슨 세미나인가 뭐 그런 데 참석했는데, 그걸 뭐 보름간 인턴을 한 것으로 또 이렇게 품앗이해서 인턴 증명서를 얻었고, 아마 그걸 가지고서 또 대학에 갔을 텐데, 이런 식으로 서로 얽히고 설킨 네트워크 상에서 교수들끼리 아들 딸 문제를 봐주고 있다. 자, 그러면 그런 돈 없고 백 없는 우리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 교육사 다리를 타고서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일정한 정도의 신분 상승을 기대하는 것도 어려워진 것이냐, 이런 데에 바로 앞장서는 사람들이 우리 교수 사회냐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중심에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조국 전 서울대 교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오늘 엊그제 녹취록에 보면 신 교수도 이런 청탁을 정말 뭐 25년 만에 전화를 받았다고 하던가요? 그렇게 전화를 받고 나서 뭐 이런저런 사정도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딱 얘기를 했더니 그러지 뭐 그냥 그러고서 마치 평범한 일상인 양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하고 답변을 하고 실제 전화했다는 거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게 우리 교수 사회의 단면이냐 하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저는 뭐 교수를 안 해봐서 그런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제가 교육부 같은 데도 취재를 해보고 그랬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았는데, 제가 잘못한 것인지 지금 이거는 뭐 그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녹취니까. 그런 녹취록에 보면 이 우리 사회 교수라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기식 입시 비리, 입시 청탁 뭐 이런 거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고 교육개혁을 먼저 외쳤어야 된다. 그리고서 자기 아들과 딸 문제에 대한 고백부터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런 거를 보면 이건 뭐 조금 더 확장해서 진행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공정과 정의라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그런 범죄 행위입니다. 자식의 문제까지도 이렇게 아들 딸 문제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뭐 위조하고 청탁하고 해서 그것 때문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혔어야 하는 그런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그런 수사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녹취록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뭐 그냥 법정에서 증거로만 제출하는 정도로 그냥 넘어가도 되겠는가, 이게 그렇게 넘어갈 사항인가 하는 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재판은 재판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지만 제가 보건대는 누군가 어느 검사인가는 또 이런 부분, 이런 교육계 교수들 사회의 부조리한 문제, 이런 문제를 낱낱이 좀 파헤쳐서 공정과 정의의 질서를 세워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장 기자들도 이런 문제야말로 우리 사회의 어떤 신분의 고착화, 이런 거를 이루는 정말 어둠의 그림자들입니다. 이런 그림자들을 파헤치는데 현장 기자들도 앞장섰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그것이 바로 맑은 사회, 공정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재판 기사를 읽어봐가면서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탄식이 나오길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